자, for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for 반복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for 반복문도 C++에서는 제공을 하지만 새로운 게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요것인데요. range based for loop이라는 것입니다. 이 for loop은 조금 이제 특수한 for loop인데, 생긴 게 특수하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어떤 값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구간을 전부 다 반복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C 언어, 그러니까 C++ 언어는 계속 현재 그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면, 잠깐 그 C 언어를 한번 C++ 언어의 표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C++ 언어는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표준이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문법을 지원한다라는 표준이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갖고 이렇게 매년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라 이런 그 주요 연도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1년에 한번 대대적인 그 C++ 언어에 대한 진화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기능이 추가된 연도를 따라서 이게 이제 C++의 표준이 언제냐, 그래서 11년도에 한 건 C++11이라고 C++17, 그 다음에 그 2020년도에 이제 곧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하는 그 range based for loop은 2011년, 즉 C++11 이때 이제 추가가 된 기능이에요. 그 전까지는 C 언어처럼 그냥 for loop을 돌아섰는데 새로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그 생긴 거를 잠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열이 있잖아요. 배열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고 값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for loop을 돈다 그러면은 그 뭘 사용해서 요 배열을 다 하나하나 그 엘러먼트들을 받냐면 인덱스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인덱스 맨 앞에 있는 것이 0이고 두 번째 게 1이고 쭉 해갖고 맨 끝에 게 4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for loop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뭐 인덱스 값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설명하는 range based for loo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요 A라는 것은 여기 이제 배열의 그 이름이잖아요. 배열 이름 쓰고 앞에다가 땡땡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K는 변수인데, 요 K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A가 배열이니까 이러한 값들의 범위가 있잖아요. 1, 2, 3, 4, 5라는 값들의 범위가 있는데, K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라서 맨 처음에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이러한 일을 아주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염려가 없어요. 보통 인덱스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인덱스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구역을 침범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range based for loop을 사용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인덱스 값을 하나하나 증가시켜 줄 필요도 없고, 단순히 이제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붙은 게 이제 range based, range 기반, 범위 기반의 for loop이다 했는데, 뭐가 range냐면은 요게 이제 이 배열이 갖는 범위잖아요. range. 1부터 5까지 1, 2, 3, 4, 5. 물론 이제 듬성듬 썰어져 있는 값들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꼭 연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열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값들이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컴퓨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얘는 1, 2, 3, 4, 5 값이니까 얘가 for loop을 돌으라 하는 것은 요 숫자를 하나하나 그 반복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인티저라고 제가 K라는 변수의 데이터형을 인티저로 지정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요 A라는 배열이 전부 다 인티저 값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인티저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K에다 갖고 오려면 K에 데이터형을 지정을 해야 돼서 인티저라고 써놓은 겁니다. 뭐 반드시 꼭 이걸 인티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플로트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플로트 KA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러면 K에서 값을 갖고 오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이 인티저라는 것 대신에 우리가 오토라고 쓸 수 있어요. 오토도 이제 C++에 있는 특수한 키워드인데, 얘는 데이터형을 내가 지정을 하진 않지만 여기 들어오는 이 변수 K에 들어오는 값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겠다라는 거를 의미할 때 우리가 이제 오토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똑같아요. A는 배열인데 배열에서 값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K에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예. 그럴 때 이제 K는 1이 들어왔으니까 이 오토니까 1은 정수니까 이거 인티저 정도 해주면 되겠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그 순서를 한번 보면 자세히 한번 보여줄게요. 아이고. 자, 여기서 맨 처음에 A가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이렇게 1, 2, 3, 4, 5라는 거 알고 있고, 맨 처음에 이제 K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K는 1이라는 값을 갖고 한 번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돌 때는 요번에 K를 2를 집어넣고 또 똑같은 것을 한 번 더 K는 2 값을 가지고서 쭉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까지 쭉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range based for loop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덱스 범위를 다 돌아다니면서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출력했는데, 그거를 이 range based for loop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용 프로그램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쉽게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번 출력만 해볼게요. C out에서 K를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프로그램을 그래서 리턴을 갖고 와야겠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우리가 range based for loop을 돌릴 수 있게 됐죠. 그냥 수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우리가 인티저지만 그 원래 배열에 들어갔으면 인티저지만 우리가 이거 더블로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로 바꾸면 A라는 값이 K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돌려보면 여기 이렇게 1, 2, 3, 4, 5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그 더블형의 1, 2, 3, 4, 5예요. 즉 4바이트 짜리가 아니라 8바이트 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가 사이즈 오브를 찍어보면 되겠죠. K라는 변수가 갖는 크기를 알아보면 되는데, 이거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8바이트라고 찍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라는 것은 각각의 값이 정수기 때문에 4바이트인데 캐스팅이 돼갖고 여기에 8바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에 있는 값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굳이 데이터 타입을 나는 그 배열을 잘 몰라서 그냥 나는 값만 꺼내서 쓰는 거지 데이터 타입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토 타입을 써주면 됩니다. 오토. 즉
즉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오토 이렇게 써주면은 A에 있는 값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 값을 보고 K가 이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1, 2, 3, 4, 5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이 A라는 것은 잘 보면 여러분들 A라는 것은 잘 보면 그 정적 배열이잖아요. 딱 그 크기와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동적 배열은 어떨까요? 동적 배열. 동적 배열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레인지 베이스드가 즉 레인지 베이스드 포룹이 동작을 제대로 할까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봐야겠죠. 그래서 PA해서 new의 인티저에 5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값이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지만 뭐 그 레인지 베이스드 for loop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인티저에 k라고 하고 자 p 그 배열이니까 배열의 이름이니까 PA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이렇게 써보면 PA에 빨간 줄이 딱 거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 한번 별표를 한번 붙여 봅시다. 별표를 붙이면은 P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도 얘는 이제 동작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동적 배열에 있어서 자 동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레인지 베이스드 for loop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적으로 배열을 만들면 컴퓨터가 알아요. 얘는 크기가 5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적으로 배열을 잡다 보면은 컴퓨터가 얘가 실제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러한 레인지 베이스드 for loop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둘 것은 이 레인지 베이스드 for loop은 이 정적 배열에 대해서만 동작을 한다. 물론 동적 배열에 대해서도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최대값을 구하는가 인티저에 A에 한 5개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이고 200이고 999고 345 그 다음에 7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맥스 밸류라고 합시다. 맥스 밸류는 그냥 맨 처음에 0으로 두고요. 그럼 for에 그냥 오토에 k 한 다음에 a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if 만약에 맥스 밸류가 k보다 더 작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맥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밸류는 k가 되고 이 for loop이 다 끝나고 나면 cout에서 max value i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x value를 출력을 해주면 가장 큰 값이 요 max value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또 오토라는 키워드를 쓴 거는 우리가 A의 타입에는 데이터 타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제일 큰 값이 얼마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가장 큰 값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999가 제일 크죠. 여기서도 999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죠. 뭐 AND 두 개의 조건이 다 똑같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not을 의미하는 이런 느낌표 기호 해라고 세 가지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C++에서는 이런 거 외에 물론 이제 요거 다 지원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기호를 지원하지만 요 AND를 진짜 이 AND 주의할 것은 이제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AND는 아니고요. AND, OR, NOT이라고 쓰는 것을 그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지컬 오퍼레이터로 이제는 이렇게 이러한 난해한 기호를 쓰는 것 말고 이렇게 실제 문자라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세계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쓰는데 그 키보드 중에서 이런 기호를 지원하지 않는 키보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AND를 해야 되는데 AND를 못 하겠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보기에 직관적인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예제 프로그램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인티저 a를 만드는데 a의 초기값은 1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의 초기값은 20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C 언어에서는 뭐 인티저 a는 10, b는 20 뭐 이렇게 했었는데 C++ 언어에서는 C++ 표현법이죠. 이런 것도 뭐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늘 가던 길을 항상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 또 이 약간 좀 다른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새로운 표기법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if문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and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썼었는데 작고 그 다음에 b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짝수면 이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a와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딱 이 상황이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만 바꿔 쓴 겁니다. 이전에는 그 앰퍼센드 키워드를 두 개 썼었는데, 그럼 이제 cout에서 뭐 1을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and 그리고 뭐 else if 해가지고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거나 또 OR이죠. 그 다음에 b가 둘 중에 하나면 cout은 2를 출력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달라진 거죠. 이 부분만. 사실 이 기호가 굉장히 익숙지 않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C++에서는 이런 이렇게 문자로 쓰는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 지원하는 것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ot을 해볼게요. 원래 not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그냥 not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cout에 3을 출력하도록 한번 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b가 더 크죠. 그리고 b는 짝수니까 당연히 1을 출력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요 조건도 맞기는 맞죠. 요 조건도 이제 OR이 맞긴 한데 if하고 else if 이렇게 다 묶여 있으면 요 셋 중에 제일 먼저 맞는 조건, 즉 요게 제일 맞으니까 요거 수행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우리 예상했던 대로 1이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를 출력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둘 다 맞아야 1이니까 하나만 하게 하려면은 b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b가 2가 되면은 b가 a보다 크지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이고 그 대신에 짝수잖아요. 네, 짝수니까 요 조건이 맞으니까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2가 출력이 되면 네, 2가 출력이 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을 할까요?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B가 다 홀수고, 홀수기 때문에 요 조건이 맞지 않고, 그 다음 B가 A보다 크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되고, 요거 있죠. A가 B보다 작느냐 하면은 false죠. false인데 여기다 not을 붙여버린 거죠. 네, 그러면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해보면 예상대로 3이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